마지막으로 9.1절의 마지막 파트는 파라메트릭 이퀘이션의 가장 잘 알려진 이그젬플인 사이클로이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클로이드가 뭔지부터 정의를 해야 되겠죠? P라는 것이 어떤 circle, 원 위에 있는 하나의 점입니다. 점이라고 하고 할 때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원 위에 하나의 점 P가 있습니다. 사이클로이드는 그 점 P가 어떤 스트레이트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굴러갈 때 어떤 원통이 굴러간다고 생각을 해보죠. 굴러갈 때 이 P라는 점이 이동하는 궤적, 트레이스, 궤적에 대해서 이게 이런 파란색의 커브를 따를 텐데 이 파란색의 커브의 이퀘이션을 사이클로이드라고 합니다. 이 커브를 사이클로이드라고 합니다. 몇 가지 더 엄밀한 조건을 제시를 하자면 가정은 P는 원점으로부터 시작을 하고요. 이 점이 원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원의 반지름은 R이고 그 다음에 원은 X축을 따라서 지나간다라고 이 원의 X축을 따라서 굴러간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P점이 가는 궤적인 이 파란 커브의 이퀘이션이 뭐냐라는 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잠깐 멈춰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일단 그림을 잘 그려보면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어느 정도 공이 굴러갔을 때 상태를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굴러가고 이렇게 되고 C라는 점이 있고 P라는 점이 여기 놓이게 될 텐데요. 그러면은 이 P의 좌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한 두 가지의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는 뭐냐면 어떤 매개 변수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매개 변수는 이 공이 굴러간 각도 세이타를 매개 변수로 하면 굉장히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C나 P를 P의 좌표를 표현하기. 그래서 이런 각을 세이타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이타의 단위는 우리가 흔히 아는 360도가 아니라 레디언이라는 단위를 사용하겠습니다. 레디언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360도는 2파이 레디언입니다. 근데 왜 레디언이라는 이상한 단위를 쓰느냐? 레디언은 아주 좋은 성질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에 등장할 텐데 예를 들면은 이렇게 반지름이 R인 원에 각이 세이타인 그런 이런 부채꼴이 있을 때 이 부채꼴에서의 이 길이는 그냥 R 곱하기 세이타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디어는 뭐냐면 P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C, 센터의 좌표를 구하고 센터로부터 P를 센터하고 P하고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느냐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벡터로 표현한다면 OP 벡터인 P의 위치는 OC 벡터에다가 CP 벡터를 더하면 되겠죠. 이거 아주 복잡한 벡터라는 것을 이용한 설명인데 그냥 더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P의 좌표를 알기 위해서 C의 좌표를 먼저 구하고 C하고 P의 좌표의 차이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해결책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P라는 값이니까 P를 X, Y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센터의 값을 계산을 해보면 센터 C의 X좌표는 이게 굴러간 거리가 바로 이 굴러간 이 길이하고 동일하겠죠? 그러니까 이 길이는 R 곱하기 세이타가 될 거니까 이 길이도 R 곱하기 세이타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센터의 Y 값은 항상 이 반지름 R이 되겠죠. 그래서 C는 R 세이타, R이 됩니다. 세이타만큼 각으로 굴러간 상태에서 봤을 때요. 그리고 P하고 C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 X라는 것은 센터의 X좌표에서 이만큼의 X값을 빼주면 되는데 이 길이는 삼각함수를 이용하면 R sin 세이타가 되죠. 그래서 R 세이타에서 R sin 세이타를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합치면 R 곱하기 세이타 마이너스 sin 세이타가 되고요. Y 값은 이거 센터의 Y 값인 R에서
요만큼의 길이를 빼주면 되는데 이 길이가 바로 r 코사인 세이타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r 코사인 세이타가 돼서 r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이타가 됩니다. 그래서 x와 y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수학에서는 아이디어 부분과 계산 부분을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데 많은 학생들은 그냥 아무 아이디어 없이 물론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지만 아이디어와 계산이 막 섞여서 계산을 먼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큰 걸로 압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우리가 이 P라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되느냐 아이디어를 정리해보고 그 아이디어를 실제 계산으로 해보는 과정을 구별해서 하는 것이 아주 문제가 복잡해지는 경우에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다시 복습을 해보면 P라는 값을 구하기 위한 첫 번째 아이디어는 P를 바로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센터를 구하고 센터하고 P하고의 차이점을 이용해서 P를 구하자라는 게 첫 번째 아이디어고요. 그런 센터라든지 P의 값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변수를 설정하는 것이 좋은데 세이터라는 변수를 여기서 이용해서 C도 표현하고 C하고 P의 차이도 표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적인 두 가지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 길이가 r 곱하기 세이타라는 것, 그 다음에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이 길이가 r 사인 세이타고 이 길이가 r 코사인 세이타라는 것은 계산적인 그런 부분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러면은 요거 한번 마지막으로 울프람 알파를 이용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플롯 하고요. x를 예를 들면 2 곱하기 세이타라는 걸 이렇게 쳐도 되지만 너무 기니까 t라고 바꿔서 치겠습니다. sin t 그 다음에 y는 2에 r도 2라고 그냥 하나 임의로 쳐보겠습니다. 변수를 줄이기 위해서. 네, 이렇게 치면 엔터를 쳐보면 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깊게 나오는 이유는 t의 범위가 작아서 그러니까 t를 마이너스 20부터 20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네. 조금 더 변형을 하면 10부터 10이라고 하면 네, 이런 그림이 나오겠네요. 네. 네, 이상으로 9.1을 마치려고 합니다. 9.1을 다시 정리해보면 9.1에서 우리가 공부한 얘기는 처음에 패러미트릭 이퀘이션에 대한 그런 왜 공부해야 되느냐 라는 것을 이해했죠. 왜 공부해야 되냐면 왜 패러미트릭 이퀘이션을 정의해야 되냐면 x는 y는 뭐라고 쓰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주 복잡한 함수의 경우에. 그래서 새로운 매개 변수 t라는 것을 도입해서 x와 y를 그 t로 표현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패러미트릭 이퀘이션의 정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패러미트릭 이퀘이션을 그림으로 그리는 방법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울프람 알파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잘 쓸 수 있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예인 사이클로이드를 이용해서 주어진 문제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상 9.1을 마치겠습니다.